안녕하십니까. 쇼피치 디렉터 김광주입니다. 자, 우선 2021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올해 첫 쇼피치는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결혼식 사회를 어떻게 보면 좋으냐, 결혼식 사회 보는 법을 좀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는 쇼다, 쇼피치. 네, 오늘 결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결혼식은요, 전문 사회자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지인분들에게 또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결혼식 사회를 시작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재밌게 해야 될지, 아니면 격식을 갖춰서 막 좀 무겁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오늘 한 방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인분들에게 결혼식 사회를 의뢰하게 된다면 주변 분들 중에서, 지인분들 중에서 말씀을 가장 잘하신 분들에게 의뢰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평상시에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너무 재밌게 하다 보면 결혼식이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혼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혼식은 다른 말로 보통 예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갖춘 의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를 갖추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좀 복장이 예를 갖추지 않았네요. 결혼식에서는 또 예를 갖춰야 되니까 저도 잠시 복장을 바꿔 입고 예를 갖춰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옷이 날개라니 저도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예식. 자, 두 가지 종류가 요즘 있죠. 요즘 가장 많이 선호하는 예식이 바로 주례 없는 예식, 그리고 보통 주례 선생님이 주관하는 일반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례 없는 예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즘 신랑 신부님이 가장 선호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식순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식장마다, 그 다음에 웨딩홀마다 식순들이 약간씩 다른데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식 식순 빠르게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멘트, 계식사, 화촉점화, 신랑 신부 입장, 맞절, 혼인서약, 성혼선언 문낭도, 그 다음에 덕담이나 축사, 그 다음에 축하 공연, 부모님께 인사, 내빈께 인사, 이벤트, 행진,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됩니다. 자,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랑 신부 입장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 신부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자, 신랑 신부 입장이 있고요. 자, 맞절 하는 겁니다. 맞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인서약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혼선언문까지 하면 결혼식은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행진을 해도 결혼이 성사된 거예요. 그 외적인 것들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느냐? 결혼식을, 예식을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파티의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례 없는 예식은요, 사회자가 모든 예식을 주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예식은 주례 선생님이 모든 예식을 주관하시는 거에 반해 주례 없는 예식은 사회자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것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냐? 일단 화촉점화입니다. 계식선언을 하고요. 양가 어머님들이 보통 화촉점화를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신 경우, 그 다음에 가정사 때문에 어머님이 화촉점화를 못 하시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걸 꼭 확인하셔서 화촉을 점화하실 건지, 화촉은 누가 하시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신랑 신부 입장입니다. 보통은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 신부가 그 다음에 입장을 하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부님 아버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신부님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예식에 큰 실례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랑 신부가 입장을 했으면 그 다음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예를 갖추어서 맞절을 하게 됩니다. 자, 신랑 신부 맞절을 한 후에는요, 이제 혼인서약을 합니다. 자, 일반 예식에서는요, 혼인서약이 주례 선생님이 혼인서약을 읽어주고 신랑 신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랑 죽을 때까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신부 죽을 때까지 살아가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주례 없는 예식에서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가 보통 서로에게 약속들을 서로에게 낭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식 전에 신랑 신부가 미리 혼인서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가 됐는지 사회자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혼인서약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습니다. 이 성혼선언문 낭독은요, 결혼이 원만하게 성사됐음을 공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하냐? 자, 주례 선생님이 보통 하시는데요. 주례 없는 예식은 주례 선생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실지 그거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누가 하면 좋을까요? 양가 아버님들 중에서 보통 많이들 하시고요. 자, 양가 아버님들이 못 하시겠다. 난 도저히 못 하겠다. 나 싫어, 나 창피해서 못 하겠다. 그럼 어머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못 하겠어요. 나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양가 집안 중에 어른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 집안을 통틀어서 성혼선언문 낭독할 사람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사회자가 성혼선언문을 낭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식, 예를 갖춘 예식, 정식 예식은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은 그냥 파리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 전 단계까지는요, 예를 갖춰서 사회자들이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후의 것들을 파리, 그렇죠? 파리, 축하 분위기에서는 조금 이제 재미를 더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성혼선언문 하고 나면요, 이제 주례 없는 예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덕담이 있어요, 덕담. 덕담 누가 하나요? 맞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어른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친구도 덕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덕담이라 하지 않고 축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덕담과 축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덕담과 축사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완전 축하 분위기로 업 시키는 축하 공연들을 합니다. 뭐 축가가 될 수도 있고요, 충무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자는. 자, 누가 축가를 할 건지, 몇 명이 나오는지, 자, 동선은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파리 분위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막 재밌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마무리는 이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거기 오시는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사회자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붕 떠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멘트, 여기 밑에다가 링크로 넣어놨으니까요. 그거 보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는요,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이어서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날 함께하고 계신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신랑 신부가 이제 중앙에서 버진 로드에 서서 내빈께 인사를 드리는데,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양가 부모님 손님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도 같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예식이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인분들이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앞에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앞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다음 부분만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뭐죠? 맞습니다. 이벤트. 신랑 신부가 행진하기 전에 하는 이벤트. 물론 재밌게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친구분들 너무 친하신 분들 너무 짓궂은 장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패구패기를 막 엄청나게 시키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신발에다가 막 돈을 걷어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영상을 찾아보시면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찾아서 밸런스를 맞춰서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결혼식은 재미도 중요하지만 예를 갖추는 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재밌는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재밌는 이벤트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딴딴따다. 그러면 예식이 잘 끝난 거죠. 결혼식에서 사회가 왜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모든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자입니다. 자, MC, 약자, 요 원뜻을만 들어보셔도 아실 수가 있어요. MC는요, 마스터 오브 세러머니, 행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예식장, 아무리 좋은 예쁜 드레스, 아무리 좋은 배경, 좋은 환경이어도 사회자가 사회를 잘못 빼면 그 예식은 망치는 겁니다. 자, 혹여 예식장이 좀 별로고 사람도 좀 많이 오지 못했어도 사회자가 사회를 잡으면 굉장히 풍성하고 축복받는 결혼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식수를 쭉 타고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자, 사실 이 주례 없는 예식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식순을 꼭 지켜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랑 신부와 상의해서 식순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조금 즐겁게 끝내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께 인사를 먼저 하고 공연을 뒤에 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난 예물 교환이 있어. 그럼 예물 교환을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자, 뭐 혼인서약 끝나고 넣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혼선언문 끝나고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혼인서약 끝나고 넣습니다. 혼인서약의 징표로 예물을 하나 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율하셔서 진행하는 예식이 주례 없는 예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례 없는 예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설명드린 것보다 제가 이제 밑에 식순과 시나리오까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식순만 외운다고 해서 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그 분위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거나 링크로 공유해 놓은 시나리오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신랑 신부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긴가민가 할 때는 전문가한테 결혼식을 의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굴 선택하시면 되냐? 바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쇼피치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는 쇼다! 쇼피치!